경쟁이 아닌 상생하는 1인 미용실을 설계하는 신미 컴퍼니 대표 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몇십억 매출을 얘기해 드리지는 못해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여러분들의 삶과 가까운 장사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모소대나무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란다.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씩 자랍니다. 저희 고객님이 제가 되게 힘들어하는 시기에 원장님 모소대나무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장사를 되게 많이 그만두고 싶다. 나 진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 고객님께서 저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원장님 이제 30cm 갈 때예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사와 되게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에게도 3cm가 있었고요. 30cm가 있습니다. 대나무 여러분 웬만한 바람에 안 부러지는 거 아시죠? 뽑히지 않는 거 아시죠? 나도 뿌리를 엄청 깊게 박았구나. 그래서 나 되게 단단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중에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3cm를 하고 있나? 아니면 30cm의 시기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것에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조금 덜 힘들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신미 컴퍼니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미용실 장사를 9년 차 하고 있어요. 작은 1인 미용실이에요. 근데 그걸로 시작해서 1인 미용실 원장님들을 돕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신미 스쿨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사업부로 딱 갖추게 되니까 통합해서 뭔가 운영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미 컴퍼니라는 이제 또 새로운 사업자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현판이 조그만한 게 미용실 앞에 붙어 있는 곳이 있어요. 가맹점이 아니고요. 저에게 기술 교육을 받고 이 사람들은 나와 찐으로 기술도 소통하고 장사도 소통하는 분들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25곳의 1인 미용실에 있습니다. 시술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머리가 곱슬이에요. 남성분이세요. 그리고 50대예요. 근데 이제 우리 곱슬머리 되게 흔하잖아요. 많이 보고 네, 흔해요. 그래서 엄청 이제 저 많이 부풀어 올라 있죠. 근데 저분이 이 당시에 캡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이게 안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막 억지로 쓰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왔는데 사연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장인상을 당했어요. 근데 저 머리로 상주에 옷을 입고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일하다가 급하게 상갓집을 가다가 멈칫해서 돌아서고 미용실 가서 혼자 이제 스타일링 해주세요 해가지고 3일을 버티신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돈 생각 안 하고 난 잘 펴고 싶어서 예약하고 왔어요 하고 오신 고객님이셨어요. 또 하나는 이분은 키가 170이 되는 여성분이시거든요. 얼굴이 조그만해요. 머리가 이렇게 크지 않은데 이제 머리가 많이 부풀어 오르니까 얼굴이 요만한데 엄청 머리가 커 보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오셨는데 30대 중반이세요. 근데 왜 같이 오셨냐면 멀리서 오셨거든요. 태어나서 진짜 한 번도 머리를 풀고 산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여기 가면 해결이 될 것 같아. 머리를 말리기만 해도 건조 그냥 드라이 바람으로 건조만 해도 이렇게 된대라는 걸 알고 고민을 하시다 오신 거예요. 에센스 없이 빛 없이 에센스 없이 건조만이 슬로건이에요. 인스타그램에 치시면 저와 신미 인증 미용실들이 저 슬로건을 쓰는 게 나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빛도 에센스도 사용하지 않고 드라이기 바람으로 건조만 합니다. 요 왼쪽 케이스는 집에서 셀프 하시다가 머리 이제 다 탄 거예요. 탈색과 매직을 혼자 하시다가 다 탔는데 이제 똑같이 빛 없이 에센스 없이 건조만 시술. 여기는 이제 여순머리 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아이롱 해야 되는 줄 알잖아. 스타일링 해야 되고 손으로 말린 거거든요. 이거를 같이 말리신 즉석에서 보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그때 한 7명 있으셨어요. 대충 15분 말렸어요. 돌리면서. 그런데 디자인이 됐죠. 곱슬이 심하든 머리가 망했든 아니면 직모라도 아니면 부시시한 머리든 숱이 많든 적든 똑같은 디자인을 만들어냅니다. 건조만 해도 되도록 클리닉제 없이 에센스 없이 그것에 대한 공식을 개발했어요. 8년 동안 머리카락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일지를 썼고
8년 동안 쓴 일지가 저희 매장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지들을 표준화했고 데이터를 기록하고 숫자로 매겼고 그 숫자들을 저희 심리스쿨 원장님들이 배우고 그대로 적용해서 결과를 내고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25년 동안 운영하시던 시골 미용실이에요. 그 공간을 그대로 쓴 거예요. 기기도 바꾸지 않고 아무것도 안 바꿨어요. 돈이 없어서. 돈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썼거든요. 요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 조금 만만하게 봤거든요. 펌제 바르고 롯데 말고 하면 파마가 나올 줄 알았거든. 안 나오는 거야. 파마가 나올 줄 알았는데 머리가 폭탄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했으니까 어머님이 옆에서 하시고 제가 보조를 하듯이 시작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시고 우리 어머님도 이러면 나올 거다 했는데 또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러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건 안 되겠는데? 이거 내 기술로 내가 지금 아무리 학원에서 배우고 여기다가 해도 돈 받을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모델 있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시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 다 해보는 거예요. 결과가 다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예상한 대로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머리를 태우고 꺾어서 끊어지고 저희 남편도 머리카락이 자꾸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나 여기가 머리가 이상해 라고 하는데 괜찮아 원래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죠. 꺾였어요. 그래서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폭탄머리가 돼가지고 어디 나가서 미용사라고 말도 못하고 막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시술을 계속 하면서 이거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님과 남편이 머리를 꺾는 건 괜찮아요. 이건 괜찮지 않은데 이제 큰 일은 아니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내가 시술을 했는데 돈을 받으려면 나는 확신 있게 들어갔는데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너무 큰 일이잖아요. 돈을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인생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달려야 돼요. 저는 악몽에 울면서 고객님이 나오는 거예요. 원장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게 시달리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거기서 일단 시작됐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용실이 너무 많아. 촌인데 미용실이 한 건물에 하나씩 다 있는 거야. 그 조그마한 면 단위에. 나 어떡하지 여기서? 나 어떻게 돈을 벌지? 젊은 사람도 없고 막 사람들이 찾아오려면 저기 도심에서 차 타고 30분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다 보면 사기 맞았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약하고 들어오다 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나를 꼭 필요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 뭘 갖고 있어야 되지?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곱슬이 너무 심해요. 머리숱 많으니까 그런 파마 안 돼요. 직모니까 파마 안 나와요. 머리카락 가느니까 파마 안 나와요. 곱슬이 심하니까 매직만 해야 돼. 매직하면 컬 안 걸려. 컬 걸어놨는데 손질 못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시술 잘못한 건 아니야. 머리카락 탔는데 미용사 잡으면서는 아니고 내 잘못이라고 그래. 내 머리카락이 문제래. 이렇게 불평 불만이 이제 쌓여가 있고 근데 그게 불평이 안 되고 나중에는 이거 내 잘못인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해 나가는 사람들을 타겟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시술을 하자. 그러면 나는 전국 어디에 가도 나를 찾는 사람들이 생길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잘 안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잘 됐어요. 나름대로. 미용실은 억대 매출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수억대 매출이 아니라 미용실 자체가 기술로만 돈을 벌게 되면 고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남는 업종이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3시간, 4시간 시술했는데 몸이 고된데 어제 망친 시술, 오늘 재시술 해줘야 되고 3시간, 4시간 시술하고 근데 돈은 또 벌어야 되니까 저녁에 또 시술 받아. 그럼 아침에 8시 반에 출근해서 새벽 1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잠만 자. 애들 밥 차려놓고 다시 나와. 이런 루틴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뭐지? 나 뭐 잘못한 거지? 나 분명히 시술 잘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고객들이 나 좋다는데 남다른 시술하고 있는데 나 도대체 뭐가 문제지?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회의가 들었어요. 내가 이거 원래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나 잘못 왔구나. 8년 동안 미친 듯이 하면 뭐하나. 사는 게 이런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만두자. 이제 때려치자. 이러면서 마지막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한 사람 시술이 6시간이 걸리든 8시간이 걸리든
그 사람이 불만족하고 나가게끔은 안 만들고 싶어서 만족만 하게 하자라고 집중해서 시술을 하다 보니까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시술을 안 받고 돌아가는 경우도 없었고, 시술을 받았는데 정말 제가 완전 망치거나 아니면 만족을 못 시키는 케이스는 1년에 한두 건씩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많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좀 적게 받더라도. 그래서 100인 시술을 했어요. 신규 고객을 100명 만나는 저거를 했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하루에 플레이스 방문자가 제가 하루에 받아봐야 2명 받거든요. 한두 명. 그리고 시술이 좀 많이 비싸요. 30-40만 원 이렇게 하고 복구도 50만 원 하고 이래요. 근데 그런 시술을 하는데 막 하루에 플레이스 방문자가 430명이 되고 하루에 예약이 20건이 차버리니까 한 달에 내가 할 수 있는 시술이 20명에서 30명 정도인데 신규가 순식간에 다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대로 미친 듯이 흘러나가서 나는 공장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저걸 하고 나니까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100명 중에 몇 명 실패하고 100명 중에 몇 명을 만족시키는지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품 전판을 1도 안 해요. 제품만 안 팔아요. 샴푸, 트리트먼트, 클리닉제, 에센스 이런 거 안 팔거든요. 안 팔고 시술만 해서 월 1,000만 원의 순수익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럼 재밌어야 되잖아요. 계속 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안 하고 싶은지도 몰랐어요. 그냥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유니크한 상품을 개발했고 고객들이 원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계속 만족시켰고 고객들은 돈을 더 주더라도 예약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나만의 시장도 만들었고 나만의 상품도 가졌어. 누가 내 걸 가장 간절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지도 알고 어떻게 돈 버는지도 알겠어. 근데 여전히 나는 노동을 미친 듯이 해야 되고 여전히 나는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나는 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가 불러서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되는 처절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게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나? 나 이렇게밖에 안 되나? 드디어 이제 이분이 등장하신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박종윤 선생님을 처음에 만나셨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하는 일은 현장 일인데 과연 내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냥 해봐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막 있고, 과연 내가 저걸 했을 때 안 망하고 할 수 있을까? 나 모르겠는데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가지만 물었어요. 계속 한 달 동안. 저 해도 될까요? 저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 이거 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건데. 계속 묻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그 질문 하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못 깨달았거든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알았거든요. 그만큼 자기에 대한 확신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앞서서 때려치고 싶었던 이유는 대단한 배짱이 있어서 때려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자존감이 완전 떨어진 거예요. 나는 이 상품 하나면 세상을 제패할 줄 알았죠. 이 상품 하나면 내가 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장사는.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장인이 아니라 사업을 배워라. 장사를 해라. 장사를 배워야 된다. 첫 번째 제가 가장 꽂혔던 거는 뭐든지 그냥 해봐. 그냥 해봐. 그냥 해. 시도해. 그냥 해봐. 그 말이었어요. 근데 이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해? 일단 해? 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냥 해봐. 일단 하면 그 다음이 또 보인다 이거죠. 그런 말도 안 하세요. 그냥 하라 그래요. 계속. 그냥 계속 하래요. 계속 해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딱 저거였어요. 전략보다 먼저 나타난 성과. 저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 성과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돈이 벌린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했는지를 한 번도 뒤로 안 되짚어 보니까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과연 되나 안 되나 이 생각이 막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세워. 근데 전략 세우려면 아세요? 멈춰야 돼요. 막 쫓아가다가 생각하고 가려고 하잖아요. 막 생각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딱 멈춰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 여기서 멈추면 매출 공백이 나타날 텐데 나 이거 어떡하지? 이게 엄청 심했거든요. 우리 그 신미스쿨 원장님들 여기 와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깜짝 놀라실 텐데 여러분 때문에 제가 정말 그만두고 싶었었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심한 자괴감이 들었어요. 나는 이거 하기 싫어 죽겠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자꾸 가르쳐주면 이것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꾸 난 하고 있는데 죽겠는데. 이제 미용 시작한 사람부터 20년 30년 한 베테랑들까지 자꾸 살겠다, 너무 즐겁다, 재밌다, 행복하다 이러니까 나는 죽겠는데 자꾸 행복하다 그러니까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시술 다 해놓고 원장님들 단톡방 글 보고 스토리 날라온 거 보고 난 뒤 여러분은 제가 되게 행복했을 것 같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엄청나게 많이 느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 행복한 일, 돈 안 벌려도 시술 안 돼도 지금 이렇게 즐거운 일 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고 돈 벌어먹고 살려고 이거 하고 있었네? 나 왜 이렇게 살지?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1시에 DM을 보냈습니다. 절대 보내면 안 돼요. 선생님 싫어하세요. 단톡방과 수업에서 즐거워하는 수강생들의 모습을 보며 한방중 허무함을 느껴서 이대로 더 간다고 정말 제 삶이 나아질까요? 라는 질문을 선생님께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 DM을 보면 아직도 눈물이 나요. 그때의 나의 모습이 보여서. 근데 이거는요. 장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것뿐만 아니었어요.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같이 있었어요.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때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더 하세요. 더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금 그 마음 스쳐가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감동 하나도 없죠 지금? 길게 보세요. 과정이 여기 읽으니까 이상하네요. 제가 DM으로 봤을 때 감동스러웠는데 제가 뭔가 음조가 문제가 있나 봐요. 네. 과정이에요 하고 외로워도 견디세요 했는데 이 다음 문장이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예고했는 그 내용 중에 제가 계속 하게 된 계기였는데 내가 곁에서 지켜볼게요. 저는 좋은 지지자들이 계속 있었어요. 저희 가족, 특히 저희 남편, 저희 아이들 그리고 또 스승님들이 있었어요. 삶의 위기에서. 근데 장사에는 제 스승이 없었어요. 멘토도 없었고 별로 스승 삼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장사를 해보시고 장사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코칭하신 분이 날 지켜보겠다는 거야. 계속 하래. 잘 될 것 같다고. 그때 제가 펑펑 울었어요. 새벽에. 엉엉 울고 다시는 그런 질문 안 했어요. 지켜보겠다니까. 이제 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 뭐 박종윤 선생님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박종윤 선생님을 매달 만났어요. 매주 서울 올라왔어요. 그래서 정규 수업만 3번 들었고 24시간 동안 박종윤 선생님이 뭐 하는지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걸 그대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1년 동안 그거 베끼느라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빼고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선생님은 자꾸 빼고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그걸 빼면 뭔가 팥이 없는 그 붕어빵, 이상한 밋밋한 붕어빵이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실행을 했냐면 그냥 했어요. 진짜 되든지 말든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첫 번째 라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줌을 시작했어요. 이제 라방을 하고 나니까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찌질한 표정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줌으로 대면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교육만 한 게 아니에요. 미용실 고객님들 중에서 저를 오래 만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5년, 6년 단골에. 그래서 왜냐하면 코로나 지날 동안에 계속 비용이 비싸졌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3개월 할부하고 4개월째 오시고 막 이러면서 계속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객님들과 식사를 하고 신미의 밤 하면서 뭔가 파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자꾸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듣게 되고 내 고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되고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줄 수 있겠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들이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사업이 되고 매장 사업이 됐습니다. 매장은 홍보를 안 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언제 매장을 열고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문의 전화 계속 오고 저는 문의를 찔러보지 않아요. 왜냐면 비싼지 알거든요. 문의하면 예약이거든요. 보통 하루에 2-3건 오면 예약이 그달에 게 거의 초반에 차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아예 그냥 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오시던 분들이 계속 오시니까. 근데 교육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해외에서 신청하시는 거예요. 멕시코, 미국에서 신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저는 코칭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진을 보면 어떻게 시술했는지 읊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류를 찾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멕시코에 계신 원장님은 이달에 현장 강의를 오셨었어요.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미용실에 갔어요. 특정한 펌제, 기계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파마를 하는 데는. 원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대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랑 비슷한 환경에 처해진 구석에 있는 시골 미용실들이나 이제 오픈했는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미용실들에 직접 갑니다. 가서 생전 처음 본 기계와 제품으로 제가 하는 시술을 그대로 해요. 그분들은 또 저에게 배웠으니까 원리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서 결과를 동일하게 내요. 모델도 그날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짧게 보통은 수업을 한두 번 들으면 결과가 또 나와요. 저랑 비슷한 결과들이 본인의 시술이 더 나아지는 결과가 나와요. 그 말은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내주는 시술을 해요. 근데 이 미용실을 왜 여기다가 냈냐면 동해면에 되게 작은 진짜 오래된 미용실이거든요. 어머님이랑 같이 하시고 근데 여기 미용실이 구석의 면의 미용실인데 저랑 이제 수업을 하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시작하시고 하면서 그 수업을 진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개월 뒤에 매출이 100만 원이 뛰어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머 100만 원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용실에서 100만 원 매출은 큽니다. 동네 미용실 장사는 더 해요. 한 달이 지나면 보통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시술의 결과가 에센스 없이 건조만을 하고 계세요. 저만 잘 된 게 아니라 제 주변이 점점점 잘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뭘 할 건가? 뭐 할까요? 저는 이제 제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처음에는 저랑 비슷한 시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뭔가 만들어지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험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 에센스 없이 건조만 해도 이 디자인 나온대. 야, 너 머리카락 수도 없어도 많아 보여. 너 곱슬 다 펴지면서 완전 다른 모질 돼. 이러면은 너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다니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들을 확률이 더 높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 시술에 대해서. 그래서 저의 올해 목표는 뭐냐면 교육을 중단했어요. 정규 교육을. 펌 시술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고객들의 머릿속에 펌 기준점이 되자. 그들이 원하는 시술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에 총력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책을 2권 쓸 거고요. 일반인을 위해서 저의 모든 실패와 성공을 담을 거예요. 에센스 썼다 어떻게 망쳤고 에센스 썼는게 어떻게 좋아졌고 잘 쓸 수 있는 방법. 클리닉제는 요럴 때 쓰면 좋고 저럴 때는 안 쓰는 게 훨씬 낫고 시술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내줄 수 있다. 수요자가 많아야 공급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일반인들에게 집중하는 한 해를 보낼 겁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런 거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처절한 상황이 있었고요. 꾸준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에게 돈을 내면서도 망쳐도 좋으니까 답 좀 찾아주세요 했던 고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어요. 사실 기다려 주셨거든요. 태워 먹어도 녹여 먹어도 그분들은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 해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요. 돈 줄게요. 원장님 공짜로 하면 안 돼. 그렇게 장사하지 마. 우리 원장님들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 방울 어떻게 정리하는지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러면 한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끝이 고객들이 너무 원하는 한 끝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딱 결과를 내시고 저한테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은퇴해도 되겠다. 요 정도면.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그죠? 저는.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시간 많이 안 걸리네? 이만큼 오는데 이만큼밖에 안 걸리네? 너무 잘 됐다. 나 요즘 너무 잘 살아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수 있어요. 저에게. 에이, 뭐 선생님 안 만나도 했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죠. 한 10년 뒤에. 저는 기술은 혼자서 8, 9년 했어요. 근데 장사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장사를 장사로 생각하는 게. 저는 선생님이 저의 9년을 줄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줄여주는 게 진짜 스승이고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 누군가를 스승으로 삼거나 무엇을 배울 때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3cm를 찾을 때인지 30cm를 찾을 때인지 그것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인생의 역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오늘 남편분과 자녀분도 왔는데 자랑스러운 아내, 자랑스러운 엄마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스승, 뭐 박종윤 이거 다 지워버리시고요. 제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 혹시 야구 아세요? 야구? 야구 얘기랑 항상 빗대서 얘기하는데 야구는 타석에 10번 서서 3번 안타를 치면 3할이라고 해요. 이러면 훌륭한 타자라고 얘기합니다. 헌데 사업은 10번을 다 실패하고 11번째 성공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신 위원장님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때 나는 다 그만두고 싶었다. 그래서 선생님 뭐 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원래 그만두고 싶은 사람은 그만두고 싶어요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 끝내고 싶은 사람도 다 끝내고 싶어요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이 뜻이거든요. 제가 믿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경험으로 확신하는 걸 믿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경험으로 확신이 있는데 저 계속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내 인생도 아닌데 자기가 감당해야지.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해요. 본인이 다 잘 아신 거죠. 여러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해보세요. 그냥 이 부분은 자신 있다. 이건 할만하다 싶으면 그거를 이거 너무 별거 아닌 거 아니야? 하찮은 거 아니야? 남들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해보세요. 해봐야 길을 가봐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그 경험이 정말 중요한데 안 해보고 혼자서 우려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방황하다가 끝나는 시간이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1년을 그렇게 후딱 보내고 2년을 그렇게 후딱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2024년도 8월이에요 벌써. 저 내년에 52세대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요. 자, 이렇게 순식간에 시간이 갑니다. 근데 지금부터도 오늘부터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냥 나 뭐 할까? 누구한테 뭘 할까? 그냥 뭔가 하나 하세요. 그럼 됩니다. 제가 이름을 몰라요. 제가 얼굴과 이름이 매칭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얼굴이 너무 달라요. 그런데 저는 대화를 좀 하다 보면 아 누구라고 말하는 걸 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제가 아까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강한 힘을 만들 수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한테 뭐 선생님 하시는 분들을 다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늘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만나서 인친이 됐다고 하더라도 직업이 선생님이니까 정말 힘들 때는 선생님 저 이거 해도 될까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그럴 거예요. 계속하세요. 하세요.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모든 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